생강은 진창과 똥, 오물, 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보기에도 끔찍하고 혐오스럽다. 그 물을 마시는 피조물과 인간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지 진정 신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중세 파리의 위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리의 옛 명칭은 루테티아로 진흙을 뜻하는 라틴어 루테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2세기 초엽, 파리의 시민들은 끊임없는 악취, 오염, 전염병과 살았습니다. 땅은 울퉁불퉁했고 밑바닥은 푹푹 빠지고 늘 물에 잠겼습니다.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 진흙이 하수와 섞였고 매일 새로 배출되는 오물과 배설물이 마구 뒤범벅되었습니다. 중세의 파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얽혀드는 도시였고 낮은 구역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았으며 높은 집들이 공기와 태양의 침투를 막아 거대한 웅덩이들 속에 구정물이 고여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과 뒤범벅되었습니다. 길은 썩은 퇴적물로 뒤덮여 겨울에는 수레들이 다닐 수조차 없었고 여름이면 오물들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가 집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갖 동물들이 사방에 널린 쓰레기 더미들과 지저분한 늪 주변을 헤매며 먹이를 찾았습니다. 1131년에는 뚱보왕 루이 6세의 장남이자 왕세자인 필리프가 돼지의 난동 때문에 낙마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파리의 위생에 대한 규정은 1184년 필리프 2세 때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궁전의 창문에 팔을 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수레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레가 지나갈 때 왕은 수레의 바퀴들이 온통 휘저어놓고 간 오물이 발산한 악취 때문에 질식할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왕은 관리들과 부르주아 대표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파리의 모든 도로를 포석으로 포장할 것을 명했습니다. 메지레라는 사람에 따르면 부르주아들은 왕의 명령에 서둘러 복종했지만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몇몇 도로의 포장이 진행되었고 그랑샤틀레 지역의 도로도 그중 하나였는데 도로에 경사가 없어서 여름철에 물구덩이와 진창은 막아도 겨울철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부아이에라 불리는 도시 행정과 위생 전담 전문 관리가 탄생하였고 도로의 청소를 감독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주민 분쟁을 해결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후 작성된 부하이의 장사라쟁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도로 위에 널려있는 똥이 큰 문제였습니다. 왕궁 도처에서처럼 파리에서도 시민들은 도로에서 배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은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교회조차도 출입문에 문이나 벽에 대소변 금지라는 문구를 써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재원 충당 문제 때문에 미소에 그쳤습니다. 낮은 구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오물과 높은 지역에서 밀려드는 오물로 이중의 고역을 치렀기에 자신의 오물이 아닌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1348년 장 2세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칙령의 내용은 각 가구의 주민들은 대문 앞을 각자 청소하고 오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잔해나 증창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은 자비로 집 앞 도로를 포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칙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파리에는 패스트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1350년 장 2세는 다시 한번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전과 동일했지만 몇 가지 보조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장 2세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패스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칙령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고 1358년 장 2세는 새로운 칙령을 다시 발표합니다. 이번 겨울 동안 배설물, 진창,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 오물들이 매일 점점 더 쌓여서 때로는 지방과 지하실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보행자든 기사든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들의 옷과 몸은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한다. 또한 불결하고 썩은 공기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난다. 그 결과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음식물까지 급속하게 썩어버리고 만다. 흔히 마차꾼들은 진창과 배설물, 퇴비, 쓰레기 더미, 기타 오물들을 통부루로 불리는 수레나 유사한 다른 마차에 실어 운반하곤 한다. 그러나 규정과는 달리 그들은 배설물이나 오물을 싣는 마차 뒷부분 짐칸에 가로대를 달지 않는다. 그러한 조립상의 결함으로 인해 오물들은 끊임없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고, 따라서 그것들은 본래의 목적지인 벌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만다. 장 2세 이후 그의 아들인 샤르 5세 때에도 여전히 궁전이나 도로에 오물들이 널려 있었고, 샤르 5세는 세 차례에 걸쳐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의 내용은 물 조심해요 라고 소리치면서 창문을 통해 오물 버리기 금지, 오물들을 거리에 모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버릴 것, 모든 집주인들에게 변소와 똥통을 집안에 충분히 마련할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밤중에 오물을 길거리나 공공광장에 버렸고, 파리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모베르 광장은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샤르 5세의 칙령은 귀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고, 성직자나 왕자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거리를 포장하고 청소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공공광장에 오물을 쌓아두거나 생강에 오물을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샤르 5세 사후 샤르 6세 때까지 이어져 샤르 6세는 이러한 상황을 통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강은 진창과 똥, 오물, 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보기에도 끔찍하고 혐오스럽다. 그 물을 마시는 피조물과 인간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지 진정 신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신의 기적은 오래 가지 못하고 1399년 페스트가 재창궐했습니다. 이러한 중세 파리의 상황을 19세기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세의 경우처럼 순종적인 민중들에게 중세의 경우처럼 전제적인 권력이 위생과 관련된 조치를 강요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것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 보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